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한국과 독일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GDP 대비 제조업 비중에서 한국은 30%, 독일은 21%, 미국은 11%, G7 평균은 14%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하자원이 가장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질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생존해 왔습니다. 이것은 결핍의 경제라고 합니다. 부족함을 극복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괴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은 세계화는 종료되었다.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은 끝났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화 혜택을 통해서 성장해온 한국이 이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때 지난 정권에서 450조의 빚을 이른 위중한 시기에 탕진한 것은 반영의 역사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 제조업 비중에서 중국은 1위, 미국이 2위, 일본은 3위, 독일 4위, 인도 5위, 그리고 한국이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제 강국들 중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독일이 39.4% 1위고 다음이 한국 37.5% 2위입니다. 이것은 독일과 한국이 제조 강국인 동시에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세계 수출 물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교역량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리먼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독일과 한국의 경제 성장도 소폭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독일과 한국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한국 성장률이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 유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분기별로 독일의 GDP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2022년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8%로 떨어졌고 급기야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다시 0%로 정체되었다가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0.3%까지 큰 폭으로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두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0.2%, 그리고 0%, 또 한 번은 마이너스 0.3%, 세 분기 연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0% 정체 구간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이미 경기 침체라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면 독일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이 명확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독일 부동산 산업이 독일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GDP 1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산업 구조의 다양성, 포트폴리오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강철 국가로 만들고 있는 핵심입니다.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 경제를 지탱해 온 두 핵심 업종은 자동차와 부동산업입니다. 파이낸스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 가격이 수십 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3분기에 독일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분기 대비 1.7%나 하락했습니다. 올해 독일 부동산은 작년 연말과 비교해서 무려 7.1%나 폭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경제에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산업에서 큰 위기는 독일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자동차 산업도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BMW, 포르쉐,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 자동차 생산량 차트를 보게 될 때 2016년까지 계속 상승했습니다. 2017년 580만 대 정점을 찍은 후에 최근 3년 동안 45% 감소해서 310만 대로 추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몰락입니다. 독일 경제의 엄청난 위기의 신호입니다. 특히 세계 10대 배터리 전기차 판매 대수 차트를 볼 때 폭스바겐이 유일하게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대수는 17만 5천 대에 불과합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 판매량과 비교해 볼 때 비참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에는 8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몰락은 독일 경제의 위기의 신호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도 독일 자동차 브랜드는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핵심, 자동차 산업과 부동산 산업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독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침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독일의 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이러한 독일 경제의 추락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그 교훈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구조 다양화는 위대한 선견지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 두 제조 강국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 속에서 운명적인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자동차와 부동산이라는 두 기둥이 크게 훼손되면서 독일 경제는 침체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산과 조선, 자동차 등이 이끌어왔고 이제는 반도체까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독일이 무너진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계 전역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찾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